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지만 그 땅을 계속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행정 조직을 재구성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에 남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도 이 조치는 필수적이었죠. 바벨론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이 조직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또 행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구를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하는 식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죠. 필연적으로 그 행정의 대상이 되는 백성들과의 조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관계는 단기간에 구축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은 단기간 내 행정 조직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결론으로 제안된 것이 그 땅의 백성들로 새로운 행정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통치에 순응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겠죠. 바벨론의 유다 정벌군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다는 이제는 바벨론의 속주가 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임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1935년 이 지역에서 발굴된 인장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달리아라는 이름과 지배 통치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그달리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한적이지만 몇 군데 단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가문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달리아의 가문은 유다 왕국 내에서 대대로 왕의 측근으로 활약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달리아를 소개할 때 항상 그의 조부, 즉 할아버지인 사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 시절 왕실의 서기관으로 일했던 인물이죠. 고대 세계에서 읽고 쓰는 능력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가문 내에서 전해지던 특별한 기술이었죠. 그가 주로 왕명을 받아서 전달했던 일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일종의 왕의 비서에 가까운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왕실 비서관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였습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이 명을 받아 당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전달했던 것도 사반이었고 성전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요시아에게 전달했던 것도 바로 왕실 서기관 사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최소한 3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맏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히감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요시아의 왕궁에서 일했습니다. 그 역시 고위 관료였는데요.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직위를 이어받는 것이 보통이었던 고대에는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성전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후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갔던 왕의 참모들 중에 이 아히감이 있었습니다. 아히감은 여호야김 시대에도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 시기 사반은 은퇴했거나 사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히감은 여호야김의 폭정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여호야김 왕의 분노를 사서 죽을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를 구해주기도 하죠. 사반의 또 다른 아들인 그마리아는 여호야김 시대의 왕실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서기관 집안이었나 봅니다. 형인 아히감과 함께 일을 했던 거죠. 여호야김에 의해서 예루살렘 출입이 금지되었던 예레미야는 동료인 바룩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작성해 성전에서 낭독하도록 했었는데요. 성전에서 바룩이 낭독하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그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곧 바룩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서 경건한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여호야김 앞에서 낭독되는데도 일종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사반의 막내 아들이었을 엘라사는 시드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관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반의 아들을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한 것은 그들의 활동 시기에 따라서 추정한 겁니다. 엘라사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보냈던 사신단 중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져다가 전해주었죠. 요컨대 사반과 그의 세 아들들은 모두 예레미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풍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성경에 사반의 손자들로 언급되는 인물이 2사람인데요. 한 명이 그달리아고 다른 하나는 미가야였습니다. 그달리아는 아히감의 아들이었고 미가야는 그마리아의 아들이었죠. 느부사라단이 보기에 이들은 대대로 왕실에서 일했던 서기관 가문으로 충분한 행정적 경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가문의 새로운 수장이 된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임명된 것이죠.
앞서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한 호의적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성이 함락되고 난 후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약탈과 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때문에 기록에 따르면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향하는 행렬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발견해냅니다. 아마도 왕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찾았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느부사르단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면 좋은 대우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물론 그가 원한다면 유다 땅에 남을 수도 있었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감옥에 있다가 포로가 된 예레미야는 유다의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느부사라단은 앞으로 유다 땅은 바벨론의 통치를 직접 받게 될 것이고 그 조치를 위해 그달리아가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는 그달리아란 이름을 들었을 때 유다 땅에 남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달리아의 가문은 예레미야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는 그달리아와 함께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달리아를 만나러 간 곳은 미스바였습니다. 그달리아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새로운 행정 조직의 거점이 될 만한 도시를 선택해야만 했을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거점을 새로 마련할 수도 있었지만 그 도시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탐탁치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미스바를 새로운 거점으로 정했던 거죠. 미스바는 오래전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사무엘이 거점으로 삼아 일종의 신정 통치를 행했던 전설적인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또 남부왕국이 대립하던 시절 당시 남부왕국의 아사왕이 이곳에 성을 쌓아서 북부왕국의 침입에 대항하는 방위도시로 만들기도 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달리아가 새로운 행정부의 수도로 삼기에 적절했습니다. 그달리아의 최우선 과제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이것저것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체계를 조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달리아의 가문은 왕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백성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던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가문은 하나같이 경건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백성들에게 호감도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덕분에 그달리아가 새로운 유다 총독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은 조금씩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달리아는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통치에 순응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바벨론은 더 이상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특히 농업을 강조했는데요.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장인들, 공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에서 유다 속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농업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메시지는 오래전부터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메시지와도 일치합니다. 이 시기 예레미야와 그달리아가 밀접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런 위무 조치와 함께 그달리아는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과의 접촉도 시작합니다. 기록에는 이스마엘, 요하난, 스라야, 야사니아 등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기록을 볼 때 이들은 일종의 사병들 혹은 한 무리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본문에는 지휘관이라는 호칭도 보이지요. 빠른 안정을 위해 그달리아는 이들이 가진 세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행정부 안에서 지위를 부여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